안녕하세요, 임요한입니다. 2월 13일부터 오늘 16일까지 도쿄답사 3박 4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참가자분들은 오늘 저녁에 한국으로 떠났고 저는 개인적인 일로 이번 주까지 좀 일본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지금쯤 우리 일행분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가 됐는데 먼저 참가해 주시고 즐겁고 보람차게 일정을 함께 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도 저녁에 호텔에 와서 기절했다가 일어났는데 잠시 시간이 있을 때 답사 기념으로 영상이라도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이 도쿄의 우에노 공원이었죠. 이곳은 도쿄에서 가장 유서 깊은 공원이고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이 있는 문화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해요. 무진전쟁 때 막부군이 천황파 군대에 전멸하고 도쿠가와 막부가 최후를 맞이한 장소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을 찾는 이곳에서 제일 인상 깊은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에노에는 시노바 주노라는 상당히 넓은 연못이 있습니다. 커다란 연이 이곳의 상징인데요. 오늘은 이제 겨울이라 연은 없었어요. 이 연못 가운데 시노비츠케 변천당이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찰인지 신사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 저희 목적지는 이 사찰이 아니고 사찰 주변에 있는 비석들입니다. 일본의 신사는 고대 신앙을 간직한 종교라 애니미즘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불교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독특한 무덤들이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큰 비가 새를 위한 조총, 일본말로 하면 도리직한과 닭, 오리 같은 쇠고기를 사용하는 식당 업주분들이 세운 비입니다. 그러니까 새나 오리 이런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비죠. 고맙다. 죽어줘서 고맙다. 근데 사실 이런 것까지야 우리도 도살장에서 소를 위한 비 같은 거 세우는 게 조선시대 풍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오늘 보니까 자라를 위한 비, 보고를 위한 비도 있더라고요. 점점 대상을 세분화해서 세우는 것 같아요. 보고비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일본의 스시집에서 인기 있는 해산물만 해도 참치, 새우, 오징어, 조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주변에 온갖 비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10년쯤 지나면 용궁 공동묘지 될 것도 같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야 우리도 도살장에서 소를 위한 비 같은 걸 세우기도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무생물을 위한 비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발견한 무생물을 위한 비는 2002년 도쿄에 처음 왔을 때 발견했던 안경비입니다. 1964년에 세운 비인데 비석에 조각한 안경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안경이라고 합니다. 안경을 위한 비다. 정말 이거 미신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솔직히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 비석을 세운 이유입니다. 16세기에 서양에서 안경과 렌즈가 들어왔다. 누가 렌즈를 제작하는 기술을 찾아내면서 안경업이 생기고 수많은 일자리가 생겼다. 그뿐인가 안경과 렌즈는 사회, 경제,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가만히 보면 일본이 렌즈 강국이죠. 그리고 지금 좀 고전하긴 하지만 니콘, 캐논, 후지 일본 카메라가 정말 세계 카메라 업계를 제패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특수렌즈 이런 쪽은 아직도 일본이 초강국이고 새를 위한 비석 옆에 요리사의 칼을 위한 비도 있습니다. 이 용어가 희한해서 한참 찾아서 겨우 뜻을 알았는데 칼을 위한 비예요. 비석 뒤에 보니까 이 지역 조리사 협회에서 회원을 총동원해서 세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일본 식칼도 조리사들에게만 고마운 물건이 아니고 일본 식칼 자체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 백화점에도 일본 브랜드들이 진출해 있고 가격도 상당히 셉니다. 아직까지는 독일이나 스위스 제품이 더 가격이 센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꽤 있어요. 자동차를 위한 비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동차 협회에서 자동차 생산 기념비인데 누가 알아요? 좀 지나면 이제 보고처럼 자동차 모델을 하나 비가 설지도 모르죠. 야, 그랬다간 이게 또 자동차 밭이 돼서 이 섬 침몰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이 동네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이런 애니미즘 방식을 꽤 비웃었어요. 지금도 솔직히 이 방식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뜻이 좋다고 해도 너무 원초적이잖아. 원시적이고 좀 수준 있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어요. 기술을 중시하고 일상의 기술의 가치를 알고 기술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정말 고차원적이고 사색과 공부를 많이 해야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일까?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체득하고 실행하는 원초적인 지식이 아닐까? 당연히 답은 후자입니다. 일본의 종교 수준이 낮다, 원시적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원초적인 상식과 가치를 경멸하거나 왜곡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 팀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이젠 착륙해서 수속하는 중이시거나 귀가하시는 중일 것 같은데 답사 참여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좋은 추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얘기 다른 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